안녕하세요, 유진룸입니다. 저희 집 카틀레아가 이제 꽃이 하나 폈어요. 옆에 있는 꽃봉오리는 아직 잎을 다물고 있는데 지금 하나는 활짝 펴가지고 너무 예쁜 상태입니다. 꽃이 카틀레아는 좀 큰 편이고요. 너무너무 예쁜 노란색에 약간 자두빛에 무늬가 살짝 들어간 그런 꽃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피고 나서 한 몇 해를 꽃을 안 보여주다가 작년부터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제 올해 초에 1월부터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는 카틀레아입니다. 호접란은 여름 이후부터 계속 피고 있었던 꽃이 이렇게 다 져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꽃대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양분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썼을 것 같아요. 이 호접란이. 그래서 바짝 잘라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 찍은 김에 지금 바로 그냥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짝 잘라서 이거는 쓰레기통에 이렇게 바로 버리면 되고요. 지금 이 위에 있는 남은 져버린 꽃들도 바로 버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잎이 이렇게 몇 개 더 나면 그 옆으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새 잎이 나온 게 하나, 둘, 지금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게 3개째거든요. 이렇게 잎이 좀 나고 또 뿌리도 좀 튼튼하게 몇 개 더 생길 때 그때 한 번씩 이렇게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또 잘 관리를 해서 올해도 또 꽃을 봤으면 좋겠네요. 여기 이렇게 항상 자두색 꽃이 계속 펴 있다가 꽃이 다 져버리니까 이 아이가 그동안 그 꽃 새송이 펴 있었던 게 존재감이 꽤 있었나 봐요. 이 공간이 굉장히 또 허전하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꽃을 지고 또 옆에서 카틀레아가 또 예쁜 노란색 꽃을 펴줬으니까 또 한동안 카틀레아 보면서 힐링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온시디움 판타지아 이 노란색 꽃은요 3주째 이렇게 꽃이 안 지고 예쁘게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이쪽 공간에서는 또 판타지아가 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겨울에 꽃을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겨울에 펴주는 꽃들이 그래도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에 좀 생기를 좀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번에 남은 꽃은 카틀레아도 노란색이고 온시디움도 노란색이네요. 저희 집 식물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거실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식물이 있진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집 식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게 보이는데요. 남은 식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베란다에서도 아직 영하 14도 떨어져도 베란다는 그래도 영상 기온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일부 이렇게 아직까지 기르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또 집 곳곳에 방에도 있고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놔서 그런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어때 보이시나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저희 집 알보의 새순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또 커졌네요. 그동안 이 아이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새 잎이거든요. 그 옆에 있던 아이는 아무래도 힘지분이 좀 많은 아이였어서 그런지 벌써 이렇게 조금 타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잎들은 생각보다 지금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아이가 또 어떤 예쁜 잎을 내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생각보다 성장 속도는 느리지 않고요. 잘 나와주고 있어요. 저희 집 베고니아 로즈샴이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잎이 안에 숨어져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나와가지고 멋지게 내주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서도 또 줄기를 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잎이 이렇게 벌써 2장째 됐는데 이 옆쪽에서 또 새로운 줄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이 아이를 잘라서 번식을 할 예정이거든요.
원래는 위에 목대 부분 승장점을 잘라서 번식을 시킬까 했는데 이 아래쪽 아이들 어느 정도 줄기가 좀 나오면 그때 번식을 할 예정입니다. 베고니아들도 사실 잎들이 아래쪽 잎들이 이렇게 점점 까매지면서 배꼽이 까매지면서 하나둘씩 잎들이 떨어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새로 나오는 잎들도 있기도 하고 큰 문제 없이 자라고 있어요. 아래쪽 잎들은 좀 하엽질 때가 돼서 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 아이 이름은 화이트 아이스고요. 이렇게 예쁘게 나름 이쪽에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애들이 예쁘게 잘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핑크빛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점박이도 예쁘게 잘 유지해 줘가면서 아주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덤밀로도 이 아이는 번식된 개체인데요. 이 아이가 번식 개체인가? 모체인가? 아무튼 제가 덤밀로는 2개가 있어요. 근데 이파리 이번에는 아주 잘 유지를 해주고 죽지 않고 잘 자라주고 있고요. 대신 꽃은 한 번도 지금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이 덤밀로 꽃이 굉장히 예뻤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꽃은 안 보여주네요. 네, 베고니아 지금 제가 원래는 렉스 베고니아도 몇 개 더 기르고 있었는데 여름에 결국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목베고니아들이 다 이렇게 잘 살아남아줘가지고 이렇게나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밖에서 기르고 있던 무늬 보스턴 고사리를 1개는 실내로 들였어요. 이 아이가 조금 추웠는지 색상이 물이 너무 색깔이 빠져가지고 안에 들여놨더니 다시 이렇게 조금 연두빛이 좀 진하게 바뀌더라고요. 보통 관엽식물 같은 경우는 잎 색깔이 한번 이렇게 변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이 보스턴 고사리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잎들이 이렇게 색이 물 빠진 색처럼 바래지더라고요. 근데 실내로 들였더니 다시 이렇게 진해졌어요. 그리고 무늬도 다시 좀 더 선명해지고 잎색들이 원래대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지금 보이시면 요 아이 잎처럼 전체가 다 이 색으로 이렇게 바래져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워서 문제가 있었나 보다 해서 안으로 들였는데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또 돌아오는 그런 신기한 아이더라고요. 아래쪽으로 원래 길게 내리고 있었던 긴 잎들이 있었거든요. 주렁주렁 길게 내려왔던 앉아있을 때 이 긴 머리가 자꾸 거슬려 가지고 긴 애는 좀 잘라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짧게 위로 솟구쳐 있는 이런 애들은 다 새로 나온 잎들이어 가지고 또 워낙 생생하고 예쁘게 자라주고 있어요. 지금 베란다에서 아직 제가 들이지 않은 무늬 보스턴 고사리가 2개나 더 있거든요. 저 아이들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온도가 15도인데요. 아침에 한 4도에서 5도 정도로 떨어져요. 새벽 온도가. 근데 보시면 죽지는 않았어요. 계속 이렇게 새수는 올라오고 있는데요. 색상이 굉장히 연두빛으로 아주 밝은 연두빛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밝은 색으로 색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거의 라인 레몬색 이 정도로 노란빛에 가까운 지금 노란색에다가 아주 초록색 한 방울 넣은 정도로 연한 그런 색인데요. 자,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 정도로 무늬랑 색이 많이 연해지면서 이렇게 색상이 바래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날이 추워서 그렇지 저 실내로 들인 아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얘도 아마 실내로 들이면 다시 좀 짙은 색으로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내 공간이 지금 더 이상 뭘 넣기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게 아니라서 그냥 여기서 계속 기를 예정이고요. 얘도 무늬 보스턴 고사리인데 지금 날이 추워서 그런지 색깔이 전처럼 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굉장히 연하고 밝은 색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추운 온도에서도
안에 새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베란다 안에서도 충분히 월동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집 제라늄들 번식했던 개체들도 잎이 조금 말렸지만 물을 되게 뜨문뜨문 주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잘 죽지 않고 잘 자라주고 있고요. 굉장히 생명력이 느껴질 정도로 단단합니다. 또 그때 올라왔던 꽃대는 여전히 멈춘 상태예요. 꽃이 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꽃몽오리만 달리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시클라멘 번식했던 개체가 이제 점점 잎을 더 많이 내주고 있고요. 그 씨앗 발아에서 번식을 해서 키운다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이 아이는 겨울에 항상 단골처럼 나오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모체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씨앗을 수백 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씨앗 발아하는 것도 굉장히 쉽기도 한 그런 식물인데요. 그 발아한 개체를 모체만큼 키우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씨앗 발아를 해서 길렀다가 너무 오래 걸리길래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알아서 크라고 이렇게 발아한 뒤로 그냥 거의 관심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잎들을 계속해서 안에서 올려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클 때마다 제가 간간히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근데 이 아이 크는 거 기다리다가는 정말 좀 지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거의 생각을 안 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언젠간 모체 크기만큼 커지는 날까지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옆에는 제가 PC본 선인장이 떨어진 부분을 그냥 얹어만 놨었는데 뿌리를 내렸는지 이렇게 박혀서 안 뽑아져요. 그냥 같이 키우려고요. 옆에 공간도 남았고 해서 어차피 이 시클라멘도 물을 그렇게 자주 주면 안 되는 아이다 보니까 둘이 비슷하게 물 주는 시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구매했던 원숭이 꼬리 선인장인데 제가 꽤 애정하는 그런 아이거든요. 무슨 진짜 동물의 꼬리를 만지는 듯한 정말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아이는 지금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고 있고 잘 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더 자랐는지도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새로 이렇게 안쪽에서 새순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모습 보고 싶은데 겨울이라 그런지 성장을 그렇게 잘 해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지금 잘 월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정말 오래 키우고 있는 아이거든요. 이 아라우카리아랑 아라우카리아? 이름이 맨날 헷갈리는데 맞네요. 아라우카리아랑 그 다음에 옆에는 저희 집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상태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니 오히려 겨울 돼가지고 더 잎에 생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물을 많이 말려서 주고 있어요. 여기 지금 베란다 온도는 낮에는 한 15, 16도 되다가 밤에는 또 4, 5도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거의 물을 자주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리브 나무 보니까 한참 조금 얘가 죽으려고 하나 할 정도로 잎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진한 초록색 잎을 아주 예쁘게 잘 유지해주고 있네요. 수영이 너무 이제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애여가지고 꽤 오래 키웠는데도 옆으로 막 이렇게 뻗어나가는 애들은 계속 자르면서 길렀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막 꺾여 있는 이런 가지들이 최대한 제가 위로 이렇게 기르고 싶어가지고 옆으로 자라는 애들을 잘라서 계속 유도해가면서 수영을 좀 만들면서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크지는 않아요. 세렉스 살몬이라는 사랑초인데요. 약간 오렌지빛, 핑크색 그런 색의 꽃을 피우는 정말 예쁜 사랑초인데요. 이번에도 구근을
심어놨더니 이렇게 잎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잘 자라고 있고요. 얘네들이 꽃을 언제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잎을 무성하게 내다가 어느 순간 예쁜 꽃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겨울인데도 베란다에서 지금 잎을 내줘가면서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바라보는 저희 집 식물들이 해를 너무 예쁘게 받아가지고 굉장히 예쁘네요. 제가 반대편에서 찍을 때는 역광 때문에 좀 어둡게 나와가지고 아쉬운데 지금 이쪽에서 보이는 이 식물들이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렌지 자스민도 제가 꽃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잎은 굉장히 잘 내주고 웬만해서 잘 안 죽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냥 굉장히 잘 자라주는데 올해도 꽃을 안 보여줄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박지란이 지난주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또 번식이 됐는데 이 애매한 곳에서 또 무슨 잎이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번식을 굉장히 지금 얘가 잘하네요. 번식된 개체를 심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든 건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두 개나 동시에 번식이 된 그런 경우라서 다 같이 그냥 모두어서 키울 예정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너무 많이 내주고 있네요. 번식 개체를. 아래쪽에서 기르고 있는 이 알로카시아 애들은 전부 다 번식했던 개체인데요. 잎을 겨울에도 아주 잘 내주고 있고요. 지금 이 핑크 드래곤의 새 순도 지금 기대가 되거든요. 많이 길어졌고 이 아이가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새 잎인데 또 이렇게 새 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 레드 시크릿은 새로 나왔던 잎이 두 장이나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한 장이랑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막 펼쳐진 아이예요. 레드 시크릿이 꽤 예뻐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색깔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큼 광택이 유지가 되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광택이 줄어들긴 하는데 이렇게 굴곡진 이 잎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알로카시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이 거북 알로카시아가 꽤 많이 번식이 돼가지고 모체는 저 위쪽에 있긴 한데 이 모체에서 거의 한 40개 이상의 자구를 내줘서 그 자구들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도 키워보고 저렇게도 키워보고 하면서 기르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한동안 좀 계속 새순 내줄 것처럼 하더니 요즘에 또 얼음 상태기는 해요. 그래도 잘 자라는 편입니다. 제가 행인식물들은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이 립살리스 이 아이를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이 립살리스는 굉장히 모양이 유니크한 그런 잎을 갖고 있어요. 꼭 관절처럼도 생겼고 꼭 꽃게 다리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연상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립살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수태에다가 기르는데요. 지금 수태 색깔이 까매졌는데 완전히 바싹 마른 상태라서 오늘은 좀 물을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렇게 밑으로 계속 새순이 달리면서 이렇게 아래로 점점 길어지는 그런 아이거든요. 정말 특이하게 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립살리스 중에 하나예요. 뒤에 보시면 립살리스 루비도 있는데요. 저는 이 루비보다 이 립살리스 파라독스거든요. 이 아이가. 저는 이 아이가 더 좋아요. 이렇게 줄기가 굉장히 굵어졌어요. 사람 손가락 굵기만큼 굵어졌거든요. 너무 특이하고 단순하게 밑으로 그냥 막
요란하게 자라지 않고 그냥 자기 이 특이한 형태대로만 아래로 내려가듯이 자라는 이 모습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오늘따라 더 유독 특이하고 예쁘게 느껴지네요. 잘 자라요. 손이 일단 많이 안 가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수태가 완전히 그냥 바싹 말랐네요. 얘는 이따가 물에 담궈서 한번 물을 푹 줄 거예요. 좀 말랑말랑해지기도 했고 그럴 때 한 번씩 그냥 물에다가 푹 담가서 물 쭉 뺀 상태로 다시 걸어 놓거든요. 그렇게만 기르면 돼서 크게 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도 저희 집 식물 구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